일단은 풀리언군의 말에 기대어서 쌓아줄게요. 하고 싶은데 삶을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어느 걸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는 말은 사실은 정말 뭘 하고 싶은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 자신 때문이라기보다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부모님 아니면 주변의 압박, 그러니까 잘해야지, 뭔가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그래요. 잘해야 한다, 뭐 많이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잘해야 한다. 뭐 무언가 공부든 취미든 뭐든 잘해야 한다는 어떤 한국 마인드. 우리 아들 잘하네. 그리고 우리 훈련 잘 해냈구나. 잘했구나 하는 그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그래. 이것도 먹어보고 싶고 저것도 먹어보고 싶고 이것도 먹어보고 싶고 하는 건 사실 전혀 문제가 안 돼. 부담도 안 되고. 근데 이것도 잘 많이 먹어야 하고 저것도 잘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한다면 벌써 말만 들어도 어때요? 진리죠. 사실 우리가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시간이 빨리 흐르는 건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에요. 사실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으면 글쎄요, 시간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냥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으니까. 풀리언군이 일기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비님 의견에는 아비님 그냥 지금 간단하게 그리는 윤곽에는 아비님이 지금 풀리언군이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어느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 이유는 사실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몰라서 그런 거야. 근데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알려면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이 그러니까 잘해야 한다는 건 타인을 보는 거잖아. 타인이 칭찬이 있어야 어쨌든 잘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 잘하는 것 같아도 저쪽에서 별로야 라고 얘기해버리면 나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길 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 아비님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보니까 일기를 쓴다고 하는데 아비님도 이거를 거의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누구인지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어느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정말 속이 편하고 내가 정말로 살이 붙는지, 모든 음식이 맞는 건 아니니까 그걸 알 때 그 음식을 좀 더 많이 챙겨 먹으면 내가 좀 더 많이 살이 찔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잖아. 음식의 비유는 좀 웃기지만 그랬을 때 풀리언군이 지금 상황 저 말 속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앞으로 풀리언군이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찾으려면 내가 누구인지만 알면 돼요.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그게 바로 아비님이 얘기하는 학연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래서 아비님 영상도 좀 쭉 봤으면 좋겠지만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은 안 하고 싶은 이유가 나타났을 때 견디질 못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아비님이 그랬잖아요. 하고 싶은 걸 찾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는 일을 찾는 거라고. 하고 싶은 거는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건 정말로 못 견디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누가 잘한다고 하지 않아도 내가 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일을 10년, 20년 쭉 할 때 시간이 빨리 가건 늦게 가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내가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 내가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일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은 대부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데 그거를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아비님이 꾸준히 살펴보니까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일기를 쓰는 거냐면 이제 아비님의 일기 쓰기에 그 영상에 좀 올려놨어요. 자세하게.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그 밑에 글이 있어요. 그 글에 보면
어, 감정을 쓰되 하여튼 그건 보면 되고 그래서 지금 자기 일기를 쓰면 내가 누구인지만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 그걸 가장 빨리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풀영군한테 오늘 주고 싶은 말은 일기 쓰기를 쓰는데 저 일기 쓰기를 쓰는 자세가 지금 너무 아비님한테는 너무 좋은 습관인 거예요. 저거를 아비님 일기 쓰기를 보고 거기에 맞게 수정만 좀 해주면 돼. 그래서 아마 풀리언군이 지금 쓰고 있는 일기는 팩트 중심의 일기일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오늘 무슨 일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고, 뭐 예를 들면 뭐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영화를 봤고 참 좋았다, 뭐 이런 식의 팩트가 적혀있는 일기일 수 있어요. 물론 그 사이사이에 감정들 약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아비님의 일기 쓰기는 철저하게 내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오늘 무슨 생각을 했고 내가 어떤 느낌을 느꼈는지 그거를 솔직하게 쓰는데 중간중간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 했었나? 아니면 내가 지금 정말 내가 만약에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 아,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 자, 거기서 질문, 자, 이렇게 감정을 하나 넣고 내 느낌이니까 정말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 그렇게 적었어. 이건 팩트지만 내 감정의 팩트인 거야. 저 느낌 그대로 쓴 느낌. 오늘 쓴 느낌. 요즘 사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난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리고 되도록이면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 좋아요. 왜냐면 거울 볼 때 보통 그러잖아. 내 속에 보이는 그 모습을 내가 불러주기도 하잖아. 그래서 요즘 들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이렇게 적는 거야. 자, 이 감정의 팩트를 적는 거야. 사건의 팩트는 적을 필요 없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거는 굳이 적을 필요 없는 것 같아. 없어요. 감정의 팩트.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질문이 들어가는 거야. 왜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을까? 언제부터 시간이 나한테서 빨리 흘러갔지? 어릴 땐 안 그랬는데. 그리고 또 어릴 때 내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친구들과 만화 영화를 볼 때는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갔거든. 그때 정말 영화가 한 번에 끝난 것 같았어. 그런데 그때는 불안하지 않고 기뻤단 말이야. 근데 왜 지금은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게 불안할까? 라고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할 필요는 없어. 근데 이게 솔직한 자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거울 보기냐면 자기 얼굴을 거울을 보고 사실 다 기억해. 거울이 없으면 자기 얼굴을 어떻게 봐. 그리고 옛날에 거울이 없던 사람들은 다 물가에 가서 봤겠지. 물에서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를 인지했겠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감정을 솔직하게, 자기 감정의 팩트를 솔직하게 적고 질문을 적잖아요. 그러면 답은 당장 모르지. 우리가 현자도 아닌데 어떻게 그 답을 알 수 있겠어. 그러나 그 답을 솔직하게 자기가 기록을 하고 그 글이 끄적끄적 거려지는 걸 자기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신기한 게 그게 머릿속에 심겨요. 그리고 그게 진심이고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슴에도 심겨요. 그렇게 심기면 그게 계속 마음속에서 생각나면서 그런 게 계속 쌓이면서 풀리언군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줘요. 이 행위가, 이 적는 행위가, 이렇게 적는 행위가. 그러면 어느 날 풀리언군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나를 부르고 있는 듯한 그런 일이 점점점 드러나게 돼요. 이게 떠올라요. 수면 속에서. 나는 그러면서 이 마지막 예를 들려줄게요. 저는 옛날에 궁금했어요. 어느 유명한 색소폰 연주자가 있었어요. 그 색소폰 연주자가 40년 동안 색소폰 거장이었지. 어느 명장이었어. 엄청난 색소폰 연주자였어요. 근데 이 색소폰이 굉장한 폐활량을 요구하는 거라 이거를 40년 동안 불면 이 폐가 못 견디고 나중에는 폐병에 걸린대요. 그래서 제때 그만두지 않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기사를 봤어요.
그 기사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굳이 음악이 좋다면, 악기가 좋다면, 굳이 색소폰을 할까? 피아노를 하지. 피아노나, 뭐, 괜히 왜 부는 걸 해가지고 폐병에 걸릴까 뻔히 알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비올라 연주자였는데, 비올라 되게 비올라 연주를 잘해가지고 그 사람이 막 주목을 받은 거야. 그래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음악을 들으려고 막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제 비올라는 독주곡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이올린을 이렇게 풍부하게 서포트하는 거라 저는 독주곡이 없어서 들려드릴 곡이 없어요. 그러면서 되게 미안해하면서 이렇게 독주를 못하고 이 옆 사람 불러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난 그걸 보면서도 아니, 왜 기왕이면 바이올린을 하지, 이렇게 주목받고 혼자 할 수 있는 걸 왜 안 할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기왕이면 몸도 안 다치고, 그리고 기왕이면 독주도 많이 하고 주목받을 수 있고 그런 거 하면 좋잖아, 그렇게 생각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좀 커서 철이 들면서 알게 됐죠. 그 폐병 걸린 분의 이후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러면서 누군가 물어본 거야. 그 폐병에 걸리면서도, 걸릴 걸 뻔히 아시면서 왜 색소폰 연주를 하십니까? 왜 색소폰을 택하셨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 대신 누가 물어봐 주더라고. 그리고 왜 굳이 비올라를 하십니까? 바이올린을 하시지. 나는 참 어리고 싸가지 없는 마음에 바이올린은 뭐 경쟁이 밀려서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웃긴 생각이죠. 어쨌든 지금 그때 몰랐으니까, 철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분들의 말씀이 저를 너무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폐병이 걸릴 걸 알고 그렇지만 이 악기가 나를 불렀대요. 이 악기가 나를 택했대요. 내가 이 악기를 택한 게 아니라 이 악기가 나를 택했대요. 나는 이 악기를 이 색소폰을 불 수밖에 없었대요. 내 영혼이 이 색소폰을 원했대요. 그런 사람이 부니까 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20년, 30년을 부니까 거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물론 비올라가 독주는 아니지만 이 비올라의 풍부하고 중후한 음성이 나를 이끌었대요. 그래서 원래 바이올린도 했었대. 근데 이 비올라의 이 풍부한 이 무언가가 자기 영혼을 울렸대요. 나를 불렀대요, 이 악기가. 그래서 비올라를 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 독주고 그 행사에 초대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거장이 되고 명장이 되었던 거예요. 베이스 기타도 마찬가지고. 그걸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시간이 빨리 흐르지도 늦게 흐르지도 않아요. 다만 정신 차려보니까 10년이 지나 있고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15년이 지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글쎄, 이분보다 더 충만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가득 차 있었지. 매 순간순간. 플리언군이 이 적는 행위를 하면, 솔직하게 적는 행위를 하면요, 어느 순간 어느 날 무언가가 플리언군을 불러요. 그리고 그거를 10년 동안 15년 동안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플리언군에게 그걸 가르쳐달라 하고, 듣고 싶어하고, 당신이 이렇게 살아온 인생을 궁금해하고, 플리언군이 살아온 것처럼 자기도 살고 싶어하고, 물론 주목받는다는 게 꼭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그래요. 여기까지.